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선수라 평가받는 마이클 펠프스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다시는 실패하기 싫어 올림픽 이후 6개월 동안 매일 훈련해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후 5,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훈련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6관왕,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왕 등 올림픽에서만 무려 28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레전드 수영 선수인 펠프스는 선수 시절 거의 매일 물에 살았는데요. 펠프스는 일주일에 6, 7일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10개의 훈련 섹션을 통해 8에서 10km를 수영했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웨이트를 이용한 기능성 트레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펠프스는 무려 16년 동안 이 엄청난 훈련량을 유지했습니다. 육상 100m,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고 올림픽에서 100m, 200m 3연패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약 10년 동안 1년에 11개월, 일주일에 6일을 훈련했는데요. 볼트는 매일 3시간 스타트, 가속, 최고 속도 유지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뉜 트랙 훈련과 매일 90분 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클럽과 대표팀에서 870골을 넣으며 라리가,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코파 아메리카 등 무려 45개의 팀 우승컵을 들어올린 역대 발롱드르 최다 수상자인 리오넬 메시는 약 20년 동안 비시즌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 6일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메시는 오전 오후 약 3시간 동안 힘, 속도, 유연성, 가동성을 위한 훈련을 소화하며 경기가 없을 때는 약 2시간의 팀 훈련을 소화하게 됩니다. 37살의 메시는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 출전하는 경기 수는 훨씬 적지만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상당한 운동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통산 전적 1120승, 221패, 승률 83.5%를 기록하며 99개의 싱글 타이틀을 획득, 테니스 역사상 최다 그랜드슬램 우승 기록을 세우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마침내 커리어 슈퍼슬램을 달성한 노박 조코비치는 일주일에 6일을 훈련하는데요. 조코비치는 매일 오전 2-3시간 동안 스트로크, 서브 등의 테니스 훈련을 진행하고 매일 오후 1-2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 요가와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기능성 트레이닝을 소화합니다. 이처럼 모든 엘리트 운동선수는 10대 시절의 선수 생활을 시작해 은퇴하기 전까지 10에서 20년 동안 일반인이 평생 하는 운동량의 몇 배에 달하는 운동량을 소화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과연 리그나 대회가 없는 비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트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것도 약 5년 이상을 더 오래 삽니다. 지난 2020년 프랑스의 생물의학 및 스포츠인지 연구소 이르메스에서 미국 남녀 올림픽 출전 선수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사는가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연구 대상은 1912년과 2012년 사이 하계 또는 동계올림픽에 최소 한 번 이상 참가한 전 미국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선수의 전체 및 원인별 사망률은 성별,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조정된 미국 생명표를 기반으로 미국 일반 인구와 비교되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여자 2,301명, 남자 5,823명, 총 8,124명의 올림픽 선수 중 2,309명의 선수가 사망했고 사망한 올림픽 선수는 일반 인구에 비해 5.1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림픽 선수의 장수에 기여한 원인을 보면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올림픽 선수가 일반인보다 2.2년 더 생존율이 높으며 암에서 1.5년, 호흡기 질환 0.8년, 외적 원인 0.5년, 내분비 및 대사질환 0.4년, 소화기 질환 0.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신경계 질환,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올림픽 선수와 일반인이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보다 5년 앞서 프랑스 남녀 올림픽 출전 선수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사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는 올림픽 출전 선수가 일반인보다 6.5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올림픽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수명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엘리트 운동선수가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구진들이 설명하는 엘리트 선수의 장수의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는 평균적으로 인생의 4분의 1을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면서 보내는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호흡기, 면역, 신경, 대사, 근육 및 골격계를 발달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다. 그로 인해 엘리트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비만, 당뇨병, 소화기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적다. 또한 근골격계의 발달은 낙상률을 낮춘다. 그리고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안정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의료 혜택, 살인 위험을 낮추는 등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자면 엘리트 운동선수는 라이프 스타일, 규칙적인 운동,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긴 수명을 보인다는 건데
있는데요. 수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를 하나 설명하자면 바로 VO2 max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VO2 max는 개인의 운동 강도를 높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소 섭취 능력으로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에서 VO2 max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4.5배나 낮다는 결과가 있었을 정도로 건강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20대 성인 남성 상위 50%의 평균 VO2 max는 46.5, 30대 성인 남성 상위 50%의 평균 VO2 max는 39.7이지만 높은 유산소 능력을 요구하는 사이클,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로잉 선수의 경우 VO2 max가 보통 70 이상이며 90 이상인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력 스포츠가 아닌 종목의 선수들 역시 일반인보다는 높은 VO2 ma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축구, 농구, 테니스,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어떤 종목의 선수가 가장 오래 살까요? 답은 라켓 스포츠입니다. 지난 2018년 마요 클리닉 회보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8,57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사이클, 수영, 러닝, 체조, 헬스클럽 이렇게 총 7가지의 스포츠 활동이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1위는 평균 수명을 9.7년 증가시킨 테니스였으며 2위도 라켓 스포츠인 배드민턴, 그리고 7위는 헬스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향노화 분야 최고 권위자인 국제 롱제비티 센터에서 1840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 축구, 크리켓, 럭비, 테니스, 골프, 복싱, 승마 총 7개 종목에서 영국 대표팀 주장을 맡거나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엘리트 운동선수가 일반인보다 어느 정도 수명이 긴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골프 선수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13%, 테니스는 12%, 럭비는 11%, 크리켓은 9% 길었지만 오히려 경기 중 신체에 큰 충격을 받는 복싱의 경우 수명이 25%더 짧았습니다. 특히 테니스의 경우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국에서 개최되는 그랜드슬램인 윈블던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동시대에 태어난 일반인보다 무려 36%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약 27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러 스포츠 활동 중 라켓 스포츠가 수명 연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라켓 스포츠가 긴 수명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 다차원적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라켓 스포츠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균형성, 민첩성, 협응력 등 전신의 모든 근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전신을 더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훈련은 무산소 또는 유산소 하나에 초점을 맞춘 훈련보다 심혈관 발달과 순수 근육량을 늘리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명 의사인 다니엘 아멘은 라켓 스포츠가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라켓 스포츠는 경기 내내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해야 하며 신체의 협응력을 담당하는 손에 공의 위치를 보고 인지하는 두정력, 그리고 이기기 위한 전력을 생각해내는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뇌운동이다.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인 NBA에서 무려 21년 동안 뛰며 최다 경기 출전, 최다 올스타 게임 출전,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시즌 NBA의 또 다른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바로 NBA 최초로 아들과 함께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39살의 르브론은 일주일에 6일을 훈련하며 자기보다 10살, 20살 어린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르브론이 연간 몸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약 20억 원입니다. 2019년 기준 NBA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81.4세로 같은 해 미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4.8세 많은데요. 농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선수들의 선수 생활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은퇴를 앞둔 레전드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의 수명과 어느 정도로 차이가 벌어질까요?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차이를 보일까요? 아니면 차이가 사라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스포츠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